자, 오늘은 캠핑용품 1타 강사 선발대원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 화목난로를 구입하고 간략하게 이제 리뷰 영상 뭐 그런 거 올렸었잖아요. 그 이후로 화목난로의 연통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우리 대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댓글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화목난로의 연통의 구성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첫 번째, 어떤 연통을 구입해야 되냐. 두 번째, 연통과 닿는 부분의 텐트 스킨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. 세 번째, 이 연통을 얼마나 높이 뺄 것이냐. 요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연통을 어떤 걸 구입할 것이냐.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화목난로들이 요즘 나오는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화목난로들은 이 액세서리로 이 연통들을 다 팔아요, 추가 구성품으로. 그래서 그런 애들을 구입한 분들은 사실은 뭐 어떤 연통을 구입할 것이냐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. 거기서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뭐 그런 연통들을 주르륵 구입하면 되니까, 필요에 따라서.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약간 좀 뭐 굉장히 고가라거나 아니면 좀 약간 비주류긴 한데 굉장히 멋진 그런 화목난로들, 예를 들면 아네베이 같은 애들,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 수입사가 난로와 연통 세트를 수입해 오긴 하는데 그 연통 세트에는 그냥 요 아주 기본 연통만 주르륵 2점 몇 미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사실은 얘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 굉장히 난해하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산 요런 화목난로 같은 경우, 요 경우에는 이제 기본 연통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굉장히 부족해요. 그리고 이 직구 같은 거를 또 할래도 뭐 연통을 파는 곳이 없어요. 이 연통의 정품 액세서리 자체가 없어요. 그런 경우에 이 화목난로 사실상 거의 본체만 산 건데 연통을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되느냐, 요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경우에 이제 좀 더 이제 첫 번째 연통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가는 좀 해당이 되겠죠. 어떤 연통을 구매해야 될지는 가장 먼저 내 화목난로에 보면은 이 다 어떤 화목난로든지 처음에 연통을 낄 수 있는 요런 어떤 이 출구가 다 나와 있죠, 구멍이. 이 구멍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. 본인이 가진 화목난로의 구멍 사이즈. 그래서 구입하신 판매 사이트 같은 데를 들어가 보시면 요거에 대한 기본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솔직히 좀 그건 너무했죠. 그래서 이제 판매자한테 물어보시든지, 웬만하면 이제 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고, 예를 들어 제가 구매한 요 홈마난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이즈가 100파이예요. 100파이라고 하는 거는 100mm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자기의 이 화목난로의 기본이 딱 달려있는 연통의 구멍을 100파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죠. 그러면 이제 100파이 연통을 주르륵 구입하면 돼요. 근데 연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? 지금 보시면 연통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 각도가 들어있는 연통, 또 하나는 연통의 가장 상단에 이제 꼽는 형태인데, 얘네들은 이제 연통에서 이 재수 없이 이따금씩 토출되는 그 불티들을 최소화해서 가장 바깥으로 빼주는 애들, 요놈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그냥 길이 연장용 연통, 그 다음에 요 텐트 스킨하고 닿는 부분을 열을 최소화해서 스킨의 손상을 막아주는 요 이중 연통, 또는 요즘엔 뭐 삼중 연통도 있어요. 어쨌든 다중 연통, 요렇게 총 4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. 요 4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제 난로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구멍이 뽑혀져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일단 위로 세워주는 애가 필요하겠죠. 뭐 물론 어떤 텐트 같은 경우에 가로로 쭉 해서 위로 뽑을 거다, 그런 경우에는 뭐 얘 필요 없이 먼저 긴 거부터 꼽겠죠. 이제 그거는 각자 대원님들이 가지신 텐트의 형태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딱 100파이로 꼽은 거예요, 각도를 위로 뽑아주기 위해서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100파이짜리입니다. 이렇게 딱 꼽았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꼽아 가겠죠. 그러다가 텐트 스킨하고 닿는 접촉면을 이중 연통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, 다중 연통으로. 그래서 이런 다중 연통이 필요한데, 제 화목난로의 경우에는 100파이짜리인데 이 100파이짜리 다중 연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보니까, 찾아보니까 이 100파이짜리 다중 연통은 기성품이 잘 없더라고요. 뭐 따로 특별히 좀 커스텀 오더를 넣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.
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고 귀찮은 작업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, 바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. 이게 뭐냐,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름과 여기에 지름 다르죠. 얘는 연통의 지름을 변경해주는 녀석이에요. 얘가 뭐 영어로 레듀서인가 그럴 거예요. 리듀서인가? 뭐 그래서 어쨌든 레듀사, 뭐 레듀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와요. 보니까 이중 연통 100파이짜리 팔지 않길래 그럼 몇 파이짜리를 파나 보니까 뭐 80파이짜리도 팔고 뭐 70파이짜리도 팔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이즈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중에 사기 뭐 쉽고 뭐 품절 안 되고 그런 것들 보니까 80파이더라고요. 저는 이건 뭐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저는 제 난로의 기본 연통 100파이니까 100파이를 80파이로 변경해주는 이 레듀서를 구입을 했죠. 이렇게 딱 꽂고 나면 이 위부터는 80파이 연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렇게 80파이짜리를 위로 연결을 해주죠. 자, 요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텐트 스킨하고 인접한 부분이라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이중 연통을 이렇게 꼽아주는 거죠. 그럼 이제 요 부분이 텐트 스킨과 결합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한창 위로 이제 연통을 쭉쭉쭉 뽑아내다가 마지막에 요 불티 방지 연통을 최종적으로 딱 꼽아주면 연통의 구성이 완료되는 겁니다. 요렇게 연통을 어떻게 구성시켜야 되고 어떤 연통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입할 때 뭘 좀 고려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어요. 요약하면 대부분의 지름의 이 연통들은 다 팔아요. 각도 전환, 그 다음 뭐 길이 연장, 이런 거 불티 방지 마지막에 캡, 이런 거 다 팔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중 연통이 특정 사이즈들 많이들 사용하는 사이즈밖에 없더라.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본인 연통하고 좀 가까운 것들, 가까운 거면 좋겠죠. 가까운 이중 연통의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본인 연통과 그 이중 연통 사이에 이제 지름을 변경해주는 레듀서라는 거를 구입을 하셔서 이제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본인의 텐트의 생김새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각도 전환, 뭐 45도도 있고 90도도 있어요. 그런 애들을 적절히 혼합해가지고 위로 뽑아주면 되죠. 다만 당연히 각도가 여러 번 꺾이면 텐트 안에 이 연통의 면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해요. 근데 다만 그러면 이제 이 연통의 중심도 잘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배기가 아무래도 저항이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겠죠. 그런 경우에는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막히기도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화목난로 또는 텐트 그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적합하게 구입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TP 텐트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빼려고요. 어쨌든 그렇고,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고려해야 되느냐, 이 이중연통이 텐트 스킨하고 직접적으로 닿는단 말이죠. 이중연통이 물론 이 연통의 열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이제 장착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텐트를 그렇게 쉽게 이 연통하고 직접 닿게 하면 좀 불안하죠. 뭐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. 이 화목난로와 이중연통 간의 거리가 뭐 몇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어차피 안 뜨겁기 때문에 이중연통만 텐트 스킨하고 직접 닿아도 아무 상관없다, 그런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얘는 직접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. 텐트 안에 써봐야 알아요. 타는지 안 타는지, 녹는지 안 녹는지. 텐트 스킨은 안 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퍼가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.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. 텐트 스킨만 녹으면 다행인데 화재까지도 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뭘 해야 되느냐, 방염포 또는 방열포를 이 이중연통에 감아줘요. 근데 여기서 또 난해하게 만들죠. 방염포라는 게 있고 방열포라는 게 있고,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을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. 방염포, 타는 거를 방어해주는 포대기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방열포, 열을 방어해주는 포대기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 이중연통에다가 도대체 뭘 꼽아야 되느냐. 근데 방염포는 바로 이해가 돼요. 아, 타지 않는 천이구나. 근데 방열포는 열을 막아주는 천이라 그 좀 있을 수가 없어 보이잖아요, 논리적으로.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요 손바닥만한 쇠대기에다가 열을 가해요. 그러면 이 손바닥만하게 뜨거워지겠죠. 근데 그거 말고 이
뭐 예를 들어 이만한 철대기에다가 열을 가해요. 그럼 어떤 게 더 뜨겁겠냐? 당연히 이 손바닥만한 게 더 뜨겁겠죠. 이만한 이 넓은 그 철에는 열을 가해도 공기하고 접촉 면적이 많으니까 훨씬 더 시원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열을 다 공기 중으로 내보낼 거란 말이죠. 방열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. 그러니까 요 연통에다가 방열포를 씌우면 이 연통에서 나오는 열을 방열포가 일정 부분 흡수해서 면적을 넓혀줘서 어떤 쿨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염포를 씌워야 되냐 방열포를 씌워야 되냐 이것도 막 말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저는 뭐야 여기 꺼져버렸네.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는 제 논리에 따라서 방열포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거는 제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 논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, 틀린 것 같다, 그러면 방연포를 구입하시면 되고, 그 다음 제 논리가 좀 맞는 것 같다, 그러면 저랑 똑같이 구입을 하시면 되고, 약간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소린지 뭐 조금 대충은 알겠는데 100% 믿을 수가 없다,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방열포를 감아서 제 TP 텐트에다가 이 화목난로를 써볼 예정이니까 요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되는 제 영상에서 제 TP 텐트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방열포를 감았어요. 왜냐하면 방연포라는 건 그냥 타지 않는 천조가리를 여기다 감아두는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그 천조가리가 이불 역할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안 타는 놈이 그냥 여기 한 겹 딱 감겨 있어가지고 얘를 열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더 뜨겁게 만들어주지 않을까. 그럼 천조가리가 이 열을 아예 없애버리는 기능이 없잖아요. 그냥 안 타는 놈이지. 그러니까 그 열이 천조가리로 인해서 더 뜨거워져가지고 텐트 스킨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방연포를 안 하고 요렇게 생긴 방열포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 방열포는 열을 본인이 어느 정도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접촉 면적, 지금 보시면 얘는 천이기 때문에 또 이 안에 구리도 하나 이 안에 알루미늄인가? 뭐 그런 게 하나 들어 있어요. 이 천 안에. 그렇기 때문에 접촉 면적 같은 걸 넓혀줘 가지고 열을 지가 흡수해서 이 밖으로 더 식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방열포를 감으면 되겠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이제 방열포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저는 감아 줄 거고, 일부러 좀 긴 놈을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한 1.5겹 정도 요렇게 감아 주려고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방연포, 방열포가 있고 그 중에 기능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 중에 이제 본인이 논리적으로 좀 판단하셔가지고 더 나은 놈을 구매하시면 된다. 이 방열포도 타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. 방연포나 방열포나 둘 다 타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.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견뎌요. 그 다음에 마지막, 이 화목난로의 연통을 내 텐트의 지붕면에서 도대체 몇 미터나 위로 띄울 것이냐, 요런 게 남아 있어요. 근데 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제가 뭐 답을 딱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이 온라인에 이제 막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은 뭐 나는 몇 미터 띄었는데 내 텐트는 타지 않았습니다, 뭐 나는 몇 미터 띄었는데 안 탔어요, 나는 몇 미터나 띄었는데 탔어요, 이런 글들이 많아요.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당연한 거죠.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엮여 있어요. 다 각자가 쓰는 텐트의 재질이 다를 것이고, 누군가는 폴리 텐트, 누군가는 면 텐트, 누군가는 폴리랑 면 혼방 텐트, 이렇게 다양한 텐트를 쓸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그 순간의 날씨가 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영하 20도에서 테스트를 해봤고, 어떤 사람은 0도에서 테스트를 해봤고, 영하 20도에서 테스트를 하면 훨씬 가까워도 덜 타겠죠? 이 재수없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 토사물, 불똥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식을 거니까, 엄청 추우니까. 그런 조건도 다르고, 또 하나 또 조건은 이 화목난로에 이 어느 정도 화력을 집어넣었느냐, 나무를 얼마나 한 번에 많이 떼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느냐, 그런 조건도 다 다르죠.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 번의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내 스스로 다 이미 좀 몸 체득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 겨울 화목난로용 텐트를 하나 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뭐 일부러 구하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겨울 화목난로를 사용할 텐트가 두 개예요. 한 놈은 이제 제가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고, 그 다음에 한 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2도 공감의 초막이라는 놈입니다. 근데 2도 공감의 초막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. 이쁘기도 굉장히 이쁜데 불구하고
저는 이제 1.8m짜리를 쓸 거거든요. 너무 큰 거는 좀 감성이 안 살아가지고. 걔 같은 경우에는 새 거로 사도 35만원 정도, 중고로 사면 2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거의 뭐 조금 사용한 것도.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좀 편안한,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텐트에다가 높이 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고 여러 번의 어떤 경험이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텐트를 다채롭게 가져가면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. 요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정답을 좀 제시해드리기보다는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괜히 뭐 2m 띄우면 괜찮습니다,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죠.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제가 이 화목난로 연통 구성의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. 요 설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른 화목난로를 가지고 계실 텐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면서 제 시간을 대신 사용을 하셔가지고 아끼면서 어떤 요런 세팅들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오늘 1타 강사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 화목난로의 연통 구성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